자, 그리고 예고를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매집 종목 하나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기술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릴 수 있는 장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그럼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양한 순환매 장세에 대해 따져볼 수 있겠지만 연말을 두고 정책주에 더 힘이 실리는, 게다가 이제 정책주라는 건 사실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수급이 한번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이 없으면 곧바로 상승하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후에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부작 모아가다 보면은 분명하게 좀 확실한 트리거와 함께 연말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11월 1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65%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13% 상승, S&P 500은 0.0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개장 직후에 급락 출발을 했던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연준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AI 버블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AI 버블론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꽤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6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에 맞게 자금을 나누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AI 칩은 2, 3년이면 수명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 주문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점점 미루고 있으면서 지금 실적을 뻥튀기 하고 있는 거다. 회계상 뻥튀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와 비슷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나 싶었지만 이제는 과대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보이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 심리가 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로이터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꽤나 긍정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재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크게 인상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메모리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린 포인트들도 있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이 저가 매수 국면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모르는 사람 자체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 회계 거품을 띈 밸류에이션 논란인 거는 맞지만 AI 수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지금이 얼마나 비싼가, 적정 주가인가,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가 계속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세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 다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건 되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시간 기준 이번 주 목요일이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무엇이 있냐?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0개 분기 중에 7개, 8개 분기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라서 사실 단순한 예상치 상회로 이 투자자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맞지만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던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인데, 이번 컨퍼런스 콜이나 뭐 찍히는 숫자 등등 뭐든 간에 확실한 트리거가 있으면 또 한번 엔비디아가 기존에도 그랬듯 이런 AI 버블론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주와 관련된 투심은 이번 주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로 가닥을 잡으려 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보이고 있는데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협상에서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이번 팩트시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점점 통용화된다고 하나요? 점점 관세발 영향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셧다운 후에도 증시가 막 반등을 강하게 못하니까 오히려 밀리니까 에이 별거 없네, 별 효과 없네 라고 실망하시던데,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주린이 분들이 놓치시는 거는 그냥 당장의 등락만 보고 셧다운해서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셧다운 동안 진행되지 못한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회 예산국에서 이제 약 500억 달러 이상 재정 지출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기간 6주 정도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재정 자금이 시중에 풀려야 하고, 유동성이 원래 부족했다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러한 유동성 부족 국면 속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뭐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연말 최대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뭐 전 국민 지원금 정책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았다가 다시금 풀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9월 데이터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겠다라고 일정이 나오고 있으니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거는 분명히 확정된 사안이고, 유동성 장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트리거가 있는 테마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순환매 장세가 돌 수 있는 가능성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증시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곧바로 다시 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장 테마가 바뀌면서 순환매 장세가 확인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10월부터 말씀드린 거라서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원래 기술주 중심으로만 포트를 꾸렸다가 화장품, 증권, 바이오 다양한 테마들을 이제 깔아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지금은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1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ST팜도 오늘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러한 추세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점 부근에서 관련된 매도 물량이 한 차례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추세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추세 상단을 분명하게 꼬리로만 돌파하려고 하다가 확실한 매수세와 함께 섭렵을, 매물을 가져갔던 걸 보여준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돌파를 할 건지, 혹은 추세 하단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건지, 이번 주에 그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 그 방향에 주목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단순하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할 생각은 없는 종목이라 일단 그렇게 흐름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고를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매집 종목 하나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기술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릴 수 있는 장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그럼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양한 순환매 장세에 대해 따져볼 수 있겠지만, 연말을 두고 정책주에 더 힘이 실리는, 게다가 이제 정책주라는 건 사실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수급이 한번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이 없으면 곧바로 상승하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후에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부작 모아가다 보면은 분명하게 좀 확실한 트리거와 함께 연말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네이버 이제 슬슬 다시 부각될 만한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최근에 뭐 로봇 공개, 뭐 시제품 사옥에서 먼저 테스트 등등 다양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이게 원래 일정대로 보면은 5개 팀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1개 기업이 연말 연초에 또 탈락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탈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네이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아마 그런 게 깔려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한 번 더 살아남았다, 이거 자체로 매수세가 막 엄청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에 이어가지고 분명하게 준하는 내용들이 함께 나올 거라고 봐요. GPU 활용 방안에 대해서나 뭐 자금을 어떻게 투입을 할 건지, AI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변모할 수 있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한 차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자,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탑 서플라이어 수상, TC본도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 앞으로도 협력 위해 노력할 것. 이건 기사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한미반도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곽동신 회장도 그렇고 IR팀도 그렇고 일을 정말 잘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PR에 굉장히 진심인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죠. 보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으로부터 탑 서플라이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매년 마이크론 서플라이어 어워드를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협력사를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행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최고의 상인 탑 서플라이어 상을 거머쥐었다. 사실상 이게 주가에 엄청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이크론의 협력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최근에 싱가포르 법인을 만든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관점들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딱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네요. 감사하게도 저희 회원님이 소중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5% 수익 주고 300만원씩 받아간다.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10% 이상만 해도 대단한 실력이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주식이 무섭고 두렵고 돈 잃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제 얼굴을 무단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데, 저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저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5% 수익 주고 300만원씩 받아간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300만원 내고 저한테 5% 수익 가져가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1년에 100만원, 120만원 가입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매매 결산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8번 매매에서 88번 수익, 그리고 20번은 손절로 마감되었고요. 합산 수익률로는 551%, 계좌 수익률로 반영하면 52%.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이게 팩트입니다. 5%에 300만 원이면 얼마야? 한 3천만 원을 내셨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왜 거짓말을 할까? 남의 소중한 얼굴을 팔아먹으면서,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0% 이상만 해도 대단한 실력이다. 네,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지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마지막, 제가 이 제보해주신 분 내용 링크를 한번 더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돈 받고 보니까 종목 상담도 하고 1대1 리딩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애초에 종목 상담을 해주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신고하세요. 이거는 포상금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이제 뭐 반대로는 제가 나름 이름과 얼굴이 좀 알려졌나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신고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웃으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